연애 초반기 여자가 감기에 걸려 콜록거릴 때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약 지어왔어. 아유, 막 뛰어오느라고. 연애 감정이 무르익을 때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랑해도 과도기는 찾아오겠죠? 아이, 그러게 왜 돌아다녀? 집에나 있지. 이 커플 어쩐지 불안한데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권태기. 야야야야, 야, 음식에 국물 떨어지잖아. 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남녀 연인의 연애 초반기부터 권태기까지 쭉 이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알고 계시죠? 처음 사랑 끝까지. 그렇습니다. 정말 네.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라겠고요. 라디오 화법 여행의 바른 길잡이시죠. 경인교대의 박인기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여행길 떠나봐야 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인기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앞서 소개해드린 얘기 말인데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현실감이 느껴지거든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의미가 바로 현실성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연애의 진행의 과정의 현실이 예. 그 말 자체에 잘 묻어나 있죠. 네. 그래서 그 말처럼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그 말이 그 현실과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그때는 몰랐다가도 예. 나중에 이제 짚어보면은 아,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죠. 네. 말이 곧 현실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이 이 젊은이들 간의 사랑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랑이 있는 곳엔 또 아픈 이별이 있습니다. 네. 그 헤어지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까?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별했을 때 그 위로 화법에 대해 오늘 얘기를 해본다고 해주셨는데 상대 남자 혹은 상대 여자분께 이별을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뭐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헤어지자는 얘기는 틀림없는 건 알겠는데 사랑을 정말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좀 미련이 남는다는 얘기인지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이 현실을 바로 반영한다 그랬는데 예. 이 사랑의 관계처럼 방정식이 이제 복잡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료한 것들은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로 그 현실이 반영이 되는데 이 사랑의 감정은 참 복합적이고 서로 모순되고 그러면서 중첩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 자체가 그렇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사랑의 감정을 아주 논리적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위로의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 헤어질 때요. 상대방과 이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이유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이죠. 네. 조목조목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상대방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는데. 꿰매지도 못할 그죠? 정도로. 딱 상대방을 보고 나는 너의 외모와 너의 네. 성격과 키와 체중, 너의 뭐 여러 가지 뭐 혈액형 이런 게 다 나의 이별의 이유가 되는 거야. 뭐 이러면 정말 그죠? 너무 싫겠죠.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요. 네. 이 마지막도 멋있게 장식하는 화법이 있겠죠? 이렇게 뭐 헤어지는 게 온전히 멋있기는 힘들겠지만은 네.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아주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이런 표현법을 용어로는 완곡법이라고 그러죠. 완곡법. 완곡하게 말한다. 예. 했는데 대체로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의사를 나타낼 때의 그 표현법이 이 완곡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곡법을 쓰는 것은 우선 상대가 이 직접적인 표현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헤어짐 자체를 뭔가 좀 추하지 않게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해 보려는 어떤 그 동기들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완곡법을 많이 씁니다. 완곡법. 예. 간혹 근데 그 이별을 통보받은 분들은 2번 상처받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이별에 대한 상처 아주 크게 받고 또 한 번은 위로 아닌 위로에 대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예,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야, 철수야, 오래간만이다. 웬일이냐? 네가 먼저 다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게. 얼굴은 또 왜 그래? 너 영희 씨랑 또 싸웠냐? 나 영희랑 헤어졌어. 헤어졌어? 왜 헤어졌어? 영희한테 딴 남자가 생겨서 말이야. 뭐? 야, 영희 씨가 나 영희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영희한테 매달려 볼까? 다시 시작하자고 전화해 볼까? 야, 그럼 다시 돌아오겠냐? 야, 너 버리고 간 여자 붙잡긴 왜 붙잡냐? 어째 영희 씨 눈빛이 탁해 보이더라. 그리고 무슨 여자가 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냐? 야, 언젠 너 우리 영희 예쁘다면서. 그거야 인사치레로 했던 얘기고. 응?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그랬잖아. 어째 얼굴 깝하게 생겼다고. 차라리 잘 됐다. 잘 됐어. 그 영희 씨가 여러 남자한테 이 살살 눈웃음 치면서 애겼다는 게 영 못마땅했었는데. 야, 너도 귀엽다고 했잖아. 귀엽긴 징그럽다, 야. 그리고 웬 여자애가 그렇게 음주가무에 능하냐? 술 마시면 아주 그냥 끝장을 본다면서. 뭐 언젠 화끈하고 좋다더니. 야, 여자는 자고로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사치, 너 영희 씨 카드값. 잠깐만. 우리 자기다. 자기야, 왜? 백화점 쇼핑 나갔다고? 뭐? 핸드백이 30만 원? 그래, 사. 미안하긴 우리 자기가 또 그런 명품 핸드백 들어줘야지. 그럼 카드값 걱정 말고 사고 싶은 거 다 사. 네. 야, 참. 남자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이중성?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내용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처지를 약간은 겸손한 투로 혹은 뭐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걸 동조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이 친구 영식이 이 친구는 그 이별을 맞은 그 친구한테 위로한답시고 지금 너무 비수를 꽂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점으로 봐줬던 거를 다 반대로 풀어서 지금 설명 안 해도 될 것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 애인에 대한 단점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들춰내면은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위로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가 그 자기를 버리고 간 여자를 빨리 좀 잊어버리게 해줄까 해서 그 여자의 단점들을 막 들추어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빨리 잊어버려. 뭐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정도가 조금 좀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이 자기 옛 여자를 그렇게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소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의저줄이 중요하다. 그렇죠. 거기다가 요 경우는 이제 위로받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키는 쪽에다가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하면은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경우 이 의사소통이 좀 실패한 것이, 이게 위로하는 사람이 상대방 옛 애인의 결점을 막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의 애인이 그러해요, 보면. 과소비 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로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그 위로의 내용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효과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위로가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정말 이 화창한 계절 봄이 왔잖아요. 봄에 또 이별하신 분들은 그 쓸쓸함이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연당하신 분들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위로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돼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위로도 해줄 겸 그의 욕도 같이 해주고 욕을 엄청 많이 붙고 왔는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인지. 너네 어제 깨졌다며? 괜찮아, 세상에 여자는 많고 길거리에 차이는 게 여자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 언젠간 밝은 내일이 올 거야. 민경아, 너 영민이 오빠랑 헤어지고 정말 잘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더 좋은 남자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예배해 주신 정말 좋은 남자가 있을 거야. 기대해.
근데 네. 이렇게 한결같이 웃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맨 뒤에 분은 예. 통쾌해하는 수준이에요. 너무 잘 됐어. 행복해. 근데 아이고. 말이죠. 이 남자분들이라면 공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되게 이별한 친구들에게 여자는 여자로 잊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걔보다 훨씬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아니 이거는 남자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그래요? 예, 저도 많이 이 얘기 써먹었어요. 그러면 반응이 나옵니다. 확실히 위로가 되는지 침울하던 얼굴이 반짝 들리면서 약간 눈을 반짝이면서 그렇죠. 정말 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누군데? 예, 이런 거는 어때요? 상대방이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위로하는 쪽에서 약간 이제 분위기를 가볍게 띄우는 측면에서 대체로 우리가 이런 전략에 따른 그 위로 인사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무난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는 건 무난한데 다만 이제 이런 그 위로법 속에 그 사랑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가볍다라든지 사랑 자체가 많이 가벼워진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랑에 대한 가벼움의 태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진실로 큰 상실감을 가진 그런 친구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접근보다는 정말 그 진지하게 기분 전환을 유도하는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메시지를 넣습니다만은 이런 상실감이 지금 좀 힘들지만은 네 인생에는 큰 그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 넣어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배웁니다만은 말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니까 예. 위로와 더불어서 그 상실감을 가진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좀 같이 해주는 노력. 이거는 말과 실천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위로가 정말 고마운 위로가 되겠죠. 예. 네. 그 이제 솔로로 지내던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이별을 축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러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려. 뭐 이런 같이? 이야기로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교수님. 예, 뭐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에 이제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연관이 되는 이야기로 어저께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뭐 내가 강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일찍 CC가 되지 말라. 캠퍼스에서 그저 연인 관계에 대해서 4년을 지내는 것들. 사랑의 절 기쁨 같은 것을 맛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4학년쯤 가서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연애를 반대하는 논자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벼운 농담으로 그 연인 관계가 풀어지니까 더 자유로운 경험과 다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뜻에서 가볍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심각함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너무 이렇게 그 쾌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혹시 이런 위로 속에 그런 발상법이 있다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친구가 헤어졌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위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친구만이고 후배 잘 챙겨주기로 유명하잖아요. 표현봉 씨가. 만약에 후배가 연인하고의 결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네. 그 후배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표현봉 씨는? 일단 뭐 시간이 약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처지에서 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게 남녀 관계인데 일단 좀 지내봐 하면서 이제 술 한 잔 권하겠죠. 권하고 예. 저는 때에 따라서는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이성을 소개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준 적도 있고요.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 그런 어떻게든. 때마다 아주 시름에 빠져있던 후배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괜히 얄미운 거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속했던 5명이 함께했던 틴틴5의 멤버들이 지금 다 총각들인데. 그렇죠. 실연만 당하면 저희 집에 와서 아예 방을 하나 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방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달 정도는 묵고 갑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요. 와. 네. 그래 놓고는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제가 소개시켜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 다 몰라라는 거죠. 네. 그럼 한 달 참지 마시고요. 네. 바로 그날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이런 방법들은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예. 표인봉 씨가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그 집 공간을 내준다는 게 예.
그렇게 상실감과 상처를 가진 친구와 시간 공간을 몸으로 같이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화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 기술 따로 있고 무슨 그저 실천 행동 따로 있고 이렇게 대해서는 이거는 가짜 화법이죠. 진정성이 없는 화법이죠. 대단히 이 좋은 실천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이성 친구를 소개한다는 것도 꼭 무슨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라 그런 뜻보다는 기분을 전환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쪽으로 친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표인봉 씨 같은 그런 경우에 한 달 동안 이제 친구를 같이 집에서 지내다 보면 일종의 자극요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단단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나도 빨리 여자친구 새로 만들어가지고 잘해봐야지. 네. 저렇게 가정 꾸려야지.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친구들이 헤어지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요. 어떤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주 좋은 겁니다. 카운셀러, 유능한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의 첫 번째 조건이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말을 자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상처를 입은 사람들 혹은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가 감정을 아무렇게나 이입을 해도 내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 넣어도 다 받아주는 그런 대상이다. 그게 이제 훌륭한 그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유명한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그 반대 때문에 주위의 반대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럴 때 위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네, 주로 이제 부모님들의 반대나 만류가 많은데 그 부모님들의 반대가 너무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그 경우에는 꾸준히 좀 설득을 해야 되겠죠. 뭐 바로 부모님 뜻만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요즘 또 젊은이들이 자기 사랑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꾸준히 설득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겠다는 인내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이제 부모님의 그 만류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따랐다 했을 때는 네 판단이 상당히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당자의 판단을 두둔해주고 또 그것을 격려해주는 그런 위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이렇게 부모님이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가 딴 남자, 딴 여자여서 이렇게 배신당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뭐 훨씬 많죠. 예. 많은데 이 경우에 참 그 당시의 감정이란 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친 적대감, 지나친 그 복수심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본인 자신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쪽에서 그 당사자가 너무 복수심과 분함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제해주는 위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이 더 심화돼서 복받치게 되면은 위로 차원이 아니라 말이죠. 좀 진정시키시는 화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보도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이 이별의 종착역이 사건으로 발생하는 그런 걸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좀 말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 표인봉 씨 이야기했듯이 당사자하고 시간과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좀 하면서 여행을 간다든가 다른 견문의 장소로 간다거나 본인이 응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봉사 활동 같은 걸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거부감이 강하죠. 그런데 그렇죠. 아주 어렵고 불쌍하고 뭐 고통스러운 사람들 한번 찾아 나서 보는 그렇게 극복하는 예가 좋을 것 같고 또 사랑의 실패를 잘 승화시킨 사례들을 주변의 사례들을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는 방식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인 이별과 관련돼서 위로 화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별하신 분들 계시다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계신 분이라면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꼭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어떤 얘기 나눌까요? 그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을 위로할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한 위로를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솔깃해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라디오 화법 여행 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www.ebs.co.kr에서 라디오 화법 여행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청취소만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